만약 여러분들 침대 옆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함, 불화, 가족 간의 멀어짐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이라는 에너지가 만나 공간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긴 학문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집안에서 안방이라는 공간은 남자와 여자, 음기와 양기가 만나서 집안의 활력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서 집안의 평화와 안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풍수지리적으로 여러분들 침대 옆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 바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본격적인 강의 영상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위치적으로 봤을 때 머리 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위,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음택을 고려할 때도 특정한 조상님 산소가 있을 때 그 밑에 자손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양택에서도 내 머리 위로 뭔가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고 잠시 머무르는 공간인 침대라 할지라도 역시나 이 공간의 원리,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겠지만은 그 정보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그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을 때 이것은 나를 곧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내 머리 위를 압박하는 거고, 내 관계를 압박하는 거고, 내가 무언가 하는 일을 압박할 수 있는 이 나쁜 것들 당장 머리 위에서 치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까지 너무 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다음에 새롭게 이사를 가실 때 그때는 주의를 하시라 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들입니다. 장식품들 다 나쁘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침대 옆에 장식품들은 다만 거실이라든지 현관에 두는 장식품들보다 조금은 더 주의를 하셔서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도 수없이 많은 집들 계속해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지만은 거기 안방에 보면은 항상 옆에 그 의뢰인분들 나름의 소중한 물건들을 두곤 하십니다. 저 역시나 사실 침대에 제 머리맡 옆에 그 소중한 저만의 물건을 두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깨끗한 물건인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약간 뭔가 좀 지저분하다, 너무 외부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 같다라는 소품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드리기보다는 이랬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침대 옆에 있는 장식품을 내가 뭘 두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어찌됐건 침대 주변에는 특히나 오래된 물건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뭐 어떤 고가구 아니면은 뭐 되게 오래된 이런 장식품들 좋은 의미로서 물론 두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늘 이야기 드리죠. 풍수지리적으로 양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생기가 나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맑고 살아있는 생기가 도는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생기를 온전히, 집안의 기운을 온전히 끌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급적이면은 오래된 물건들, 너무 나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골동품과 관련된 것들은 옆에서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이 물건을 뒀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예민하신 분들은 그 꿈자리가 뒤숭숭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새 그 꿈과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몇 번 잘 나오다 보니까 그 현장에 계신 의뢰인분들도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제가 뭐 꿈을 일일이 다 해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뭘 해몽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꿈을 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아, 너무 내용이 요사스럽다. 꾸고 났더니 막 몸도 무겁고 기분도 나쁘고 내용도 찝찝하더라 라고 하면은 나쁜 꿈인 거고, 그게 이 물건을 드리고 나서부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가을에 맞춰서 여러분들 풍수에 맞춰서 침대 침구를 잘 교체해 주시면 좋죠. 당연히 우리가 여름에 여름 옷을 입고 가을이면 가을 옷을 입는 것처럼 침대도 여름 이불 놓아두시고 가을이면 또 가을 이불 놓아두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뭐 물론 집안에서 여러 가지 더위라든지 추위에 따라서 그렇게 두시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시시때때로 맞춰서 집안의 침구, 커튼 등 이런 것들 잘 교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색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사실 색상은 원체 중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색깔을 딱 특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배치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색깔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영상일 때는 딱 어떤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밝은 색깔, 편안한 색깔 위주로 꾸미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침대 위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방문이 열리는 정도인데요. 그 침대 방향은 이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침대 방향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방문을 탁 열었는데 바로 뭔가 침대가 다 보인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침대를 그렇게 맞춰서 옮겨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실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옮기든지 배치를 통해서 변형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지내시는 그 30평대 아파트라 하더라도 안방 안에서 이렇게 침대를 옮기기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40평대 이상이 돼야 조금 더 여유롭게 침대를 옮길 수가 있지, 보통 이제 그 밑에 공간일 경우에는 아파트일 경우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침대를 옮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안방 문이 이렇게 이제 활짝 열면은 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활짝 열면서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임시 방편이긴 한데 그래도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 활짝 열지 마시고 반만 열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안방이 이렇게 넓진 않고 침대는 또 넓은 걸 쓰다 보니까 딱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면은 당연히 침대가 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커튼도 치고 블라인드도 치고 또 생활할 때도 방문 최대한 안방문 활짝 안 열고 반만 열어가지고 밖에서 안방 머리, 침대 머리가 보이는 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 집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침대 방향입니다. 이거야 뭐 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굳이 길게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쪽하고 남쪽만 가리시면 되고, 뭐 그러면 다른 쪽에 두면은 큰일 나냐 라고 하는 건데, 뭐 바로 하루아침에 큰일 나는 경우는 잘 없겠죠. 하지만 이 운이다라는 거, 제 책에서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운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쁜 운을 쌓았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엉터리라고 하기에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운의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두국자 믿으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데, 회두국자는 자연의 이치, 정통 풍수의 이치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저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가을철 안방을 어떻게 꾸미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침대 옆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 침대 위에 정말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족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협탁에 놓지도 않고요. 그냥 진짜 베개 옆에 그 머리맡에 항상 두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안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생기를 항상 만들어내시고요. 이 가족의 생기가 만들어져야 가족들 모두가 잘 지내고 이 가족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잘 되게 되고 모두가 우리 주변이 다 함께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말 자연의 이치에 맞는 풍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터넷 강의, 서적,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을 한 복바라기 액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